방사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특강을 들은 다음에 바로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된 농수산물 수입 관련돼서 규탄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모신 강사님은 국회 민주당 추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과 문재인 정부 직전 국내 처음으로 방사능 측정 설비를 구축한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를 설립하셨으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활동 및 정책 대안 제시 등 식품 및 생활 방사능 관련 다수의 방송 출연 등 강의를 해오신 정책학 박사 김혜정 박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은 보니까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역임하셨고 현재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으로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최대한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맞춰서 할게요. 50분까지. 50분까지? 한 25분 정도네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의 문제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아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오늘 1시에 왔는데 너무나 중요하게 막 PPT가 깨졌어요. 그긴 안 깨졌는데 여기 올라오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가지고 고치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래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잖아요. 그래서 화력 발전소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석탄이나 가스를 연료로 써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발전하는 거하고 원자력 발전소는 핵연료의 그 핵분열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로 물을 끓이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원전은 전기도 생산하지만 외부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모든 시설은 작동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11년 3월 11일에 지진이 발생했고 뒤이어서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외부 전원 공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그 제1 후쿠시마 원전이 4기가 있는데 그 중에 1, 2, 3호기는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4호기는 당시에 가동 중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태우고 난 핵연료, 사용한 핵연료를 저장해 놓은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그 핵연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냉각수를 주입을 해야 되는데 냉각수 공급이 안 돼서 사용 핵연료 저장소가 있는 4호기도 그 수소가 나와서 수소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1, 2, 4호기는 나중에 그 사용한 핵연료를 다 지금 바깥으로 빼낸 상황인데요. 현재 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상태는 사고에 물이 계속 끌어넘쳐서 증발되고 거기 있는 핵연료가 2000도, 300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원자력 안에 있는 핵연료가 녹아내린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핵연료의 모양이나 상태 뭐 이런 것을 전혀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너무나 높은 방사선, 다가가기만 해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높은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로봇을 겨우 넣었어도 그 로봇도 뭐 사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높은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매일 냉각수를 주입합니다. 그게 이제 오염수 발생 원인이에요. 저렇게 녹아내린 핵연료, 원자로 3개에 있는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또 후쿠시마 원전은 산 쪽에서 내려오는 지하수가 흐르는 곳인데 아래, 산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 후쿠시마 원전의 산 쪽에서 흘러내리는 지하수 그리고 빗물이 이 당시에 수소 폭발한 건물의 원자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있는 원자로에 스며들고 또 녹아내린 해결료와 접촉해서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지금 그렇게 발생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알프스 처리수라고 해서 다액종 제거 설비에 그 정화 작업을 통해서 이 오염수는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오염수가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하는데 그 삼중수소는 해수와 섞어서 기준치 이내로 바깥으로 방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안전한 물이다. 방사능 오염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2018년 8월에 도쿄전력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그 아까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 부르는 이 제거 설비를 정화 처리한 이후에 탱크에 저장돼 그리고 일본이 내보내려고 하는 그 알프스 처리수의 72%가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가장 높은 핵종은 최고 2만 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삼중수소 외에는 핵종을 다 제거할 수 있다고 애초에 일본 정부가 밝혔지만 실제로 2018년 8월에 도쿄전력이 시인한 것은 삼중수소 말고 탄소14라고 탄소14는 방사능의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5,730년이에요. 그리고 10배 정도 돼야 방사능의 독성이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죠. 그 탄소14도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시인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스트론튬 90이라는 사실 이제 이게 더 굉장히 심각한데 녹아내린 해결료에 포함되어 있는 스트론튬 90은 반감기가 29년인데 약 300년간 방사선을 띠죠. 근데 이거는 해양으로 방류되면 실제로 그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뼈암이나 그 골수암 같은 걸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스트론튬 90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2018년 도쿄전력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올해 2월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우리 근해에 도달하는 것은 한 4, 5년 걸릴 거다. 그리고 또 삼중수소가 거의 희석돼서 근해에 도달하기 때문에 극미량이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2020년도에 독일의 헬머홀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7개월 뒤에는 제주도 근해에 오고 그 다음에 18개월 뒤에는 동해 대부분으로 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대학입니다. 가나자와 대학교, 후쿠시마 대학교 등 3개의 대학교의 연구진이 2018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더라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1년 안에 한반도 해역에 도달할 것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것인지 이런 연구를 신뢰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인데 중요한 것은 두 국책기관이 전제한 조건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삼중수소는 희석해서 내보내고 다른 핵종은 모두 다 제거할 것이라는 그런 일본 주장을 그대로 연구 결과에 반영한 그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해양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때 해양 생태계 농축 과정이나 생물 농축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국제 구전에 부합하는 그런 검증을 통해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IAEA는 이미 일본의 해양 방류를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제기구가 마치 이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하는 걸로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국 전문가 딱 한 명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IAEA가 하고 있는 조사에 오히려 한 사람을 넣어서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그런 절차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뭐 지난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중국이나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양 방류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 방류에 대해서 대안은 그냥 너무나 명확해요. 육상에다가 저장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원유, 수구, 비축 탱크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나 경험도 많고 일본도 경험도 많기 때문에 이걸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 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안 하는 거죠. 바다에다 버리려고.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음에도. 그리고 또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할 때 시멘트하고 콘크리트 이렇게 섞어가지고 모르타 방식으로 고체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해도 됩니다. 해양방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일본 정부는 탱크도 안 짓고 부지가 없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정부의 장기 보관, 장기 저장을 요구하면서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실제로 한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WTO 그 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해서 일본을 상대로 승소한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일본 정부가 2013년도에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다 300톤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에 우리나라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와 또 일본에서 수입하는 식품에서 단 100g이라도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10여 년, 거의 10년이죠. 올해가 2024년이니까 가까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이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2015년에 WTO에 제소했어요. 이 수입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근데 4년 만에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패소했습니다. 25년도에서 2018년에 패소했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상소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그때 당시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그런 것이 팩트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인한 해양 환경에 특별한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수입 규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그런 것을 WTO가 인정했기 때문에 수입 규제 조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수산물 수입 규제도 또는 방사능 오염 식품도 다 규제가 풀릴 수 있어요. 뭐 이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이란 의원연맹 뭐 회장이 멍게 수입 재개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미야기현이라는 후쿠시마에서 200km 떨어진 뭐 바로 옆에 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미야기현의 그 멍게 양식의 대부분이 한국으로 수출됐어요. 그 지금 전량 폐기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금지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멍게 양식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물론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죠. 수산물 수입 규제가 계속되는 한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영향을 우리가 WTO가 인정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WTO 제소 이런 것도 실제로 항소심에 가서 상고심에 가서 승소를 했는데 현재 한국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처치, 이건 일종의 가처분 신청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했다고 제소를 동시에 하면서 먼저 가처분 신청서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라는 걸 추진해야 돼요. 한국 정부가 자료가 없으면 아까 태평양 도서국가가 만든 전문가 자문단 분석 자료 또 여러 가지 국내에서 그 해양 방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석 자료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중심을 두고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WTO 승소나 내지는 2013년도에 우리가 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후쿠시마 8개에 대한 수입 금지와 그 식품 규제를 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어민들이 엄청난 그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또 국민 전체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문제 제기, 반대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돼서 우리가 그런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뉴스에 보도가 됐죠. G7에서 해양 방류 찬성하는 것처럼 일본 그 정부가 발표하려다가 독일 장관이 우리 그런 거 찬성한 적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 과도한 발언을 했다고 시인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G7도 해양 방류를 찬성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태평양 도서국가 18개국 다 해양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단히 중요해요. 수입 규제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바로 옆 나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중국, 타이, 베트남에 이어서 수산물 수입을 4번째로 일본에서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작년 11월에 제주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면 수산물 먹겠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국민의 83.4%가 수산물 섭취를 줄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산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남시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면서, 다른 한편 제가 보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 의회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결의나 뭐 기자회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도 같이 또 함께 해서 우리나라의, 사실 이거는 국민 안전에 관련한 주권이고 식탁 주권인데 이런 부분들을 막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게 우리 좁게는 성남 시민의 안전, 나아가서는 국민의 전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잘 들으셨나요? 네. 예, 그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대일 불효개교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지금 그 제3자 변제권, 그죠? 그 강제징용 제3자 변제권도 그렇게 막 하려고 하고, 지금 일본의 지금 저런 후쿠시마 그런 방사능 오염수 문제도 뭐 거의 얘기 안 하고 또 수산물 수입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개탄스럽고 정말 이러려고 대통령 뽑았나 이런 생각도 들 적인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전문가 모시고 한번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좀 많이 알아야 가서 시민들한테 많이 설득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모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2부 행사는 우리 이제 규탄대 해야 되니까 다 나오세요. 그래서 사진 찍고 규탄문 저기하고 발표하고 그러겠습니다. 불 켜주시고 일단은 저기 강사님하고 사진부터 찍을까요? 아니면